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5월 17일 자, 브리핑 시작합니다. 보름 만에 제가 1일 브리핑 올리는 것 같은데요. 부동산 시장 달라진 게 있나요? 유력한 대선 후보 빚내서 집사라는 시대는 끝났다. 집값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 말리진 않겠다.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. 그거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는 없다. 근데 집값을 띄우기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. 그래도 부산은 좋겠다.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면서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. 불경, 호남, 남부 제조업 벨트, 산업 르네상스. 그래도 부산은 뭐 HMM 뭐 이런 걸 간다든지 뭐 산업은행 그건 안 되는 것 같다.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북극 항로라든지 뭔가 정책은 나올 것 같아요. 호남권도 있고 중부권도 있고 강원 제주권도 있고 대구는 좀 안타깝네요. 자,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 광의통화 M2. 예, 시장에 풀린 돈이 많으니까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. 근데 이것이 감소하는 모습.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.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세 채 중에 한 채는 30년 차 이상 투자에 있어서도 많이 진짜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있었는데요. 뭐 지분형 모기지, 뭐 말도 안 되는 정책이죠. 그러면 이거 뭐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. 제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. 정책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 한다는 이야기 없었습니다. 자영업자 너무 힘듭니다. 식당에서 고추 대파 많이 사야 되는데 이거 안 사니까 이 가격이 막 반토막 난다든지 식당 마트도 잘 가지 않는다.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. 한국의 성장률은 0에 수렴해 간다. 그래서 이 부동산 대출을 늘리는 이 시스템의 가장 기본은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만큼 부채 규모를 같이 키워나가겠다 이것인데요. 성장이 멈춰버리면 부채도 키워나가기 힘들죠. 경제가 성장하면 알아서 부동산 시장은 떠오른다. 근데 선결 조건은 경제가 먼저 탄탄해지고 그 다음 부동산인데 부동산만 탄탄해지고 있으니까 경제가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것 같습니다. 7월달 3단계 스트레스 DSR 뭐 부산이나 이런 지방 쪽은 아주 초고가의 아파트들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뭐 이 영향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완전 빚쟁이거나 서울 아파트 거래량 거의 9천, 5천, 다시 5월달 9천. 분명 이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기대감에 5월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부동산을 띄운다는 대책이 없으면 지금 추세로는 뭐 9천 건 정도의 거래량을 나타낼 것처럼 5월에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분위기는 한순간에 또 사그라들 수 있으니까요. 아무튼 지금의 거래량 대단한 건 맞다. 제가 댓글도 상처도 많이 받고 점점 야 이거 자꾸 맞으면은 이 강철을 할 때 뭐라 그럽니까? 강철을 벼릴 때는 자꾸 두드러 패고 이러면 점점 단단해지는데 이 사람의 멘탈은 자꾸 두드러 맞을수록 점점 유리 멘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예, 뭐 저를 뭐 까시고 뭐 이렇게 하시던 분들도 그래도 네 내용 볼 거는 있다. 네 내용 볼 거는 있다. 그래서 제가 댓글창을 열어놓는 것도 저의 오류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서로 다른 의견도 듣고자 함인데 그냥 무지성으로 까는 것들 안 보려고 가급적 노력합니다. 이 당근 마켓에도 생각보다 이 알리에 가면은 한 3,000원 수준인데요. 이거 당근에 가면 13,000원. 이런 물건들 많습니다. 생각보다 당근에 이 중국산 물건 사와서 팔면은 이렇게 팔게 되면요. 관세 당국에서 연락이 옵니다. 이거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. 이쪽으로 사도 충분히 공산품 정도는 좀 살만한 거 좀 있다. 제 댓글 링크 좀 이용해 주시고요. 세종시 불 뿜었습니다. 불 뿜었어요. 근데 거래량은 좀 위축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고요. 하락 1위 자리는 광주가 차지해 버렸습니다. 부산 마이너스 0.04, 전세는 다시 플러스로 보여주고 있고요. 8억 갔던 집 6억. 뭐 부산에도 뭐 고가의 아파트들 8억짜리 집 뭐 6억 정도 가는 거 흔한 일이고요. 건설 경기는 계속 안 좋은 상태.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가계대출은 엄청난 폭등세를 보였습니다.
가계대출 아니고는 대출을 늘리지 않고서는 거래량이나 집값이나 이게 반등이 어렵죠. 근데 경제 성장률이 0에 수렴해 간다? 환율 좀 많이 근래에 많이 떨어졌고 유가 많이 떨어졌고 물가 상승 압박은 조금 덜 받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물가 상승률도 낮아. 경제 성장률도 낮아. 그럼 대출이 못 늘어나는데 이미 올해도 많은 대출을 이미 땡겨버렸다. 조금 특이한 부분은 과거에는 이 대출이 늘어날 때 그 흐름에 맞춰서 이 부산의 거래량도 같이 늘어나 줬는데요. 지금은 대출이 왕창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거래량 자체는 지방의 거래량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. 대출 받아서 수도권만 몰빵하는 것 같더라. 아니 이제 부산 안 살펴보는 거 아니냐. 제 부산 자료 이 엑셀 파일로 보시면 이거 매일 만들고 이 폴더가 복잡해지면 다시 옮기고 부산 자료 매일 업데이트해서 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보름 동안 거의 1일 브리핑 자료를 올려드리지 않았는데요. 달라지는 게 있나요? 여러분도 1일 브리핑 아니더라도 1일 실거래 가격 정도는 체크해 보시죠. 거래량 변화 체크해 보시면 별다른 일은 없더라. 세종시는 와 정말 굉장한 변화가 보입니다. 거래량 과거 2020년 이 천도설이 나돌았던 그 무렵만큼의 거래량이 터져버렸습니다. 수도권은 몰빵, 충청권으로 확장되어 가고 세종시는 행정수도, 부산은 뭐 북극 항로, 그 다음 대기업 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. 대구, 광주는 좀 안 됐습니다. 자, 과거에는 사두면 오른다. 이 단수는 진짜 1차 방정식이잖아요. 지금은 잘못하면 뒷걸음질 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고차원 방정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. 차라리 모르면 안 하는 게 낫다. 아니면 뭐 목돈이 많이 있어서 여유있게 과거에 땅 사놓고 장기적으로 여유있게 하듯이 초고가의 아파트들을 한다면 조금 상황이 나을 수는 있지만 대다수 이런 것들 피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자, 쿠팡 혹은 알리익스프레스 이용하실 때 제 댓글 링크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매도 물량 달라진 거 없습니다. 보름 동안 쉬었지만 지금 63,000 많으면 거의 한 64,000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. 전세 물량도 월세 물량도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. 제가 보름을 쉬었다가 방송을 하나 한 달을 쉬었다가 방송하나 별 달라진 내용 없을 것 같습니다. 부산 또한 마찬가지로 대선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. 비슷한 날짜군을 이렇게 묶어봤을 때 5월의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은 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수준이라는 것이 여기 많으면 요 수준, 초록색 덩어리 최근 뭐 7개년의 평균치, 네, 많으면 그 수준, 적으면 뭐 1,500건, 1,600건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많으면 2,500, 적으면 뭐 1,800, 요 정도 수준에서 요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. 과거처럼 거래량 뭐 5,000건, 6,000건 이렇게 터져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건당거래 대금 부산은 4억, 대구는 3억 4천. 이 평균 거래 가격이죠. 상위 30% 정도. 뭐 이런 걸 봤을 때 부산이 저평가, 대구가 저평가 비슷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거래량 지금 거의 뭐 요 박스권에 계속 묻혀 있죠. 여기 계속 묻혀 있습니다. 이거 하려면 대출 무진장 풀어야 된다. 정말 무지성으로 풀어야 됩니다. 그런 시장은 끝났다. 빚내서 집 사는 시대,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시대, 저도 끝난 것 같습니다. 6억 이상 거래 444건 굉장히 많습니다. 300건 이상 돌파된 상태를 몇 달째. 대선에 대한 기대감, 저 정도 거래량은 나와줘야죠. 자, 실거래 가격 뭐 건너 쉬었는 날은 다 건너뛰고 삼익빛이 33평 30%. 이때 뭐 30%, 23년 제일 초반에 이때 꼬라박았던 이 시절, 22년 하반기부터 꼬라박았던 그때의 상태를 지금 계속 몇 년째인가요, 지금? 23년, 24년, 25년, 22년 중반부터 거의 한 3년째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. 뭐 일부 조금 반등했다, 다시 수그러듭니다. 부산 더샵 센터폴에 요 상태입니다. 이 말 고점 대비 30% 하라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게 이거 대출 낼 때 뭐 집값 60% 70% 빚내서 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위험한 가구들은 위기의 가구는 여전히 많은 것 같고요. 레미안 어반파크
네, 최신축의 아파트 신고가 대단합니다. 뭐 한 7억대, 6억대, 7억대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가는 듯하고 또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뭐 이거 언제적 가격인가요? 또 막 과거로 예상해 보면 예전 가격으로 4층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. 대다수는 반등한 이후에 뭐 없더라. 그러면 연재 롯데캐슬 대시장 요거 하나만 찝어봅시다. 자, 요 4억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. 8억 6천까지 갔던 것이 아니, 네, 심할 때는 9억 4천, 네, 9억 4천까지 갔던 것이 보통은 한 6억대 정도까지, 고점 대비 30% 정도 떨어진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요. 4억 4천5백. 야, 이때 찾는 사람은 대박 아니냐? 대박 맞겠죠. 저 찾아보면은 제가 봤을 때 한 90% 이상의 확률로 직거래. 봅시다. 4억짜리 거래가 무슨 거래였나 한번 봅시다. 23년, 22년 말에서 23년경. 이거 빨리 안 찾아지네요. 뭐 9억을 넘어갔던 것이 어떻게 4억 5천까지 떨어질 수가 있냐? 4억 4천, 4억 4천 보이시죠? 네. 요 직거래였습니다. 맨날 찾아봐서 하는 이야기가 야, 그때 엄청 많이 떨어졌을 때 샀던 사람 대박 아니냐? 생각보다 그 직거래가 많고요. 아니면 저층, 뭐 고층 거래도 물론 있긴 처분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긴 있었습니다. 근데 직거래나 저층을 제외하고 고층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거래되는 비중은 한 20% 정도 그때 당시. 예. 뭐 그때 찾는 사람 정말 잘 찾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. 있긴 해요. 자, 실거래 가격 빠르게 훑어보고 갑니다. 현재 SK 뷰센트럴 5억 천 23년식. 이 차트상은 매우 가팔라 보이지만 뭐, 제가 왜 계속 그대기라고 좀 폄훼하나 하면은 저런 뭐 신고가 거래가 한 건 나오면 저 말고도 대단해요라고 추켜 세우는 사람은 한 100명도 넘을 겁니다. 1000명도 넘을 겁니다. 뭐 한두 명, 저 같은 사람 한두 명쯤 저거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그렇게 뭐 과대평가할 만한 사항은 아니구나.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? 뭐 억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. 자, 이 정도 수준. 차트상으로만 제가 빨리 봐도 그렇습니다. 이런 상황이 저는 뭐 수년간 뭐 25년, 24년에 사나, 25년에 사나, 26년에 사나, 27년에 사나, 28년에 사나, 뭐 비슷할 거다.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, 야, 그럼 네 방송 볼 것도 없잖아. 또 무슨 변화가 있나 싶어서 계속 보는데요. 제가 보름 만에 방송을 해도 별 달라진 내용은 없는 거 아시겠죠? 부동산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시장이 그렇게 급변하지 않습니다. 전세 가격 2년 전 대비 한 5% 정도 올라 있습니다. 5% 평균적으로 5% 정도. 집값도 건당 거래대금도 2년 전 대비 평당 뭐 5% 정도 올랐나요? 예, 전세가율이 살짝 조금 더 높아지긴 합니다. 근데 그것이 집값을 밀어 올릴 만큼의 그런 전세 가격 상승은 아닌 것 같네요. 2년 전 대비 임대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전세 매물, 월세 매물도 줄었지만 임대 거래 자체도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전세가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엄청 치솟고 가격을 올릴 거라는 그런 이야기로 또 누군가는 불안감을 조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일의 징후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. 시청 감사합니다.